기차로 고향 가는 분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과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대출금을 입금하는 걸 등록금 대출 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 생활비를 대출받고자 하는 학생 역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대출 실행은 5월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생활비를 우선 대출받은 학생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 우선 대출에 신중해야겠습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입니다. 전국의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오랫동안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적금을 드는 건데요.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탭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요. 2년형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년이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또 3년형은 3년 동안 600만 원을 내면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10만 8천여 명의 청년이 가입했는데요. 올해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채용기업은 청년 내일 채용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도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8일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승차권을, 9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예매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구매가 가능합니다. SRT는 오는 15일과 16일에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신속 진단 키트 5만 개를 북한에 지원합니다. 오늘 제301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타미플루 구매비, 수송비 등 최대 35억 6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만간 통일부, 복지부 등 인도단 10여 명이 육로로 방북해서 개성에서 타미플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와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3,500여 곳에서 실시됩니다. 점검에서는 무허가 제조,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의 냉장육 등갑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적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성이란 의미인데요. 87년 전 오늘 일거한 이봉창 의사의 선언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조국을 위해 적성을 다한 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성.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1931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김구 선생과 함께 한인 애국단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배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그의 가슴에 붙인 선언문에 적힌 말처럼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도쿄 경시청 앞을 지나가는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거는 임시정부의 항일운동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독립운동 역사에 의미 있는 날을 함께 기억하면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6회 공군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습니다. 이 삼정검은 장군의 상징으로 불리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상점검은 조선시대 왕이 무공을 세운 장들에게 하사한 사인검에서 유래했는데요. 1983년 처음 제작됐을 때는 외날이었지만 2007년부터 양날로 바뀌었습니다. 칼날 앞면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살려고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의 한자가 쓰였습니다. 뒷면에는 선좌를 움직여 선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현묘한 도리로서 베어 바르게 하란 뜻의 문구도 새겨져 있습니다. 삼정검이란 이름에는 6회 공군 3군이 하나가 되어 호국과 통일, 번영,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하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칼의 무게를 실감하며 나라를 위해 힘써주길 바랍니다.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열차표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 아마 마음이 조급하실 텐데요. 이맘때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차익을 노리는 암표가 기승을 부립니다.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잘 디딜 틈도 없어 보이는데요. 1978년 1월 27일 설 승차권 예매 첫날 풍경입니다. 79년 1월 서울역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2001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 직접 역을 찾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표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노리는 암표상도 기승을 부렸죠. 온라인 예매가 활성화된 21세기에도 암표 거래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여전히 표 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일부 이용객들이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 예매분을 쉽게 사들이고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웃돈을 얹은 열차표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부가 오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려면 암표의 위험한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혹시 막장 해외 연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권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서 나오는 말 같은데요. 이 어이가 없고 한심할 뿐만 아니라 이 추철한 추태는 외국에서 다 버리고 오신 분들이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무슨 세금 탈취 관광 유람단인지 알 수 없는 스케줄에다가 접대 술집이 없다고 하니까 보도방 불러달라고 하고 가이드를 폭행해서 캐나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라 망신에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불신마저 일으킨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3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에 뿌리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아직도 뉴스의 단골 수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흥청망청 해외 연수, 이번만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 틈만 보이면 해외 관광 같은 연수를 떠납니다. 만약에 논란을 일으키는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지방의원들이 차기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선거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해외 연수 가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때가 되면 지방의원들에게 한 표를 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름도 경력도 잘 모르고
소속 정당을 보고서 투표 행위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해당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유력 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원 공천제도의 변화가 절실한 것이죠. 아직도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은 지역위원장이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보다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이 첫 번째 자질검사 항목입니다.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지방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만 축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기초의원 수는 필요 없이 과다합니다. 과다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초의원 수 2,894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 인구 변화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실현성이 워낙 떨어집니다. 주민의 20% 이상을 받아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가 가능합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주민소환제에서 11년 동안 94건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합니다. 제도의 까다로움 때문에 사실 무늬만 주민 소환